안녕하세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티의 장도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 암호화 키 종류와 이 키를 관리하는 솔루션, 그리고 암호화 기술과 마스킹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호화 키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세션 키와 영구 키인데요. 세션은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인데요.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고 볼일을 다 본 후 연결을 끊는다면 세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션 키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해 있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나스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영업대표 A가 협력업체 직원 B에게 제품 자료가 저장된 폴더의 URL을 이메일로 전달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A는 미리 B가 우리 회사 폴더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을 생성해서 권한을 부여한 상태이고요. 그러면 B는 이메일로 전달받은 그 URL을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 NAS의 로그인 화면에 뜰 거고 여기에 미리 전달받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 NAS는 암호화 키가 담긴 토큰을 발급해서 쿠키에 담아 이 B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전달을 하고요. 그러면 B는 NAS에서 받은 토큰을 다시 NAS에 전달해서 본인이 폴더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NAS는 이 B가 세션을 끊을 때까지 계속 그 세션을 유지를 합니다. 즉 토큰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B가 필요한 파일을 다 열람한 다음에 NAS 폴더에 접속한 브라우저 창을 닫으면 세션은 끊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B가 또 같은 폴더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NAS는 또다시 토큰을 발급해서 B의 브라우저로 제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션 키입니다. 즉 세션 키는 이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키는 영구 키입니다. 영구 키는 대량의 파일에 자주 접근해야 하는 내부 직원들에게 주로 발급을 하는데요. 세션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세션 키는 NAS에 접근을 할 때마다 키를 발급하고 폐기하는 과정을 반복하지만 영구 키는 한 번 발급을 하면 그 계정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 생성하거나 재발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그리고 복화 처리가 세션 키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주로 DB와 같이 많은 수의 중요한 파일들을 수시로 열람하고 관리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구 키는 안전하게 잘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키를 안전하게 잘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솔루션이 KMS,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키 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HSM,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라는 하드웨어 장비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키 관리 솔루션을 사용해서 키를 생성하고 보관하고 쓰임이 끝나면 폐기하는 등 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알아볼 내용은 마스킹입니다. 마스킹은 내용의 일부를 알아볼 수 없는 문자로 변환해서 내용을 가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휴대폰 번호의 뒷자리를 별 표시나 X 표시로 가리거나 이름을 아예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 문자의 순서를 무작위로 바꿔치는 등의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스킹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암호화 기술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마스킹은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DB에 저장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관리자라도 이 DB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열람했을 때 마스킹된 정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의 소유자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동적 마스킹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적 마스킹은 사용자가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리는 기술로 사용자의 접근 권한에 따라서 보여지는 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 관리자가 사용자 정보를 조회할 때에는 마스킹 처리된 데이터를 보지만 실제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에서 모든 정보를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의 경우 제품 배송을 위해서 주문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기에 개인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쇼핑몰 DB에 DB 관리자가 데이터를 열람했을 경우 정보들은 일부가 마스킹되어 보여지지만 실제 그 정보의 소유주, 사용자가 쇼핑몰의 마이 페이지에서 비밀번호나 이메일 주소, 집 주소 등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사용자의 로그인이 확인되면 DB는 이 사용자 데이터에서 마스킹을 해제한 상태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토리지에 포함된 암호화 기능, 암호화 모듈과 마스킹이 어떻게 다른지 실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우리 회사 쇼핑몰 스토리지에는 암호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 DB에는 마스킹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쇼핑몰의 MD라면
회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DB의 파일을 열어볼 경우 이렇게 알 수 없는 의미의 문자열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DB에 대한 파일 열람 권한이 있는 DB 관리자가 파일을 열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정보만 별 표시로 바뀌어서 마스킹된 상태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스토리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암호화 기술과 DB 차원에서 적용되는 마스킹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아시겠죠?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까지 스토리지 암호화 기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질문에 답변해 주신 회원분들께서는 성능 저하를 이유로 스토리지 차원의 암호화는 권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스토리지 제조사들은 암호화 기술을 적용을 해도 성능에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아쉽게도 저희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지라 실제 스토리지 하드웨어가 없어서 직접 테스트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의 주장은 일부 걸러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하고 복화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스토리지의 자원을 더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성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제조사들이 이야기하는 성능에 영향이 없거나 거의 미미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스토리지 사용 과정 중에는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수시로 저장하고 수정하고 읽어야 하는 매우 무거운 작업에서는 분명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토리지 제조사들은 이런 암호화 기능으로 인한 성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위한 전용 칩을 사용해 암호화 작업을 가속화해서 CPU 부담을 줄여주거나 AES-256비트와 같은 효율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스토리지 차원의 암호화를 적용하는 것은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관리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회원분들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다루는 데이터의 유형 그리고 업계의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서 스토리지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자체 암호화 기능을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회원님들의 답변 내용처럼 일반적으로는 스토리지 차원의 암호화는 하지 않고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데이터라면 DRM이나 문서 중앙화 등 별도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해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질문과 같이 스토리지 관리 및 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에 대한 업무는 IT 관리자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특히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해야 할 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업계의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지만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이 필요한 순간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에는 쉐어드 IT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다수의 회원분들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 경험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곧 신규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잘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